네, 달콤한 주빌리 초콜릿으로 또 주변 분들과 사랑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2팩씩 사서 또 마음을 여기저기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네, 꼭 사랑하는 사람 한 명에게 나눠주시고요. 2개 잘못 나눠줬다가 큰일 또 겪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 사랑 외길 지금 20년째 걷고 계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오셨고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웃음이 자꾸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뭐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까? 네, 미국 시장하고 오늘 첫날이니까 또 네. 3월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시간 변경 안내고지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예, 이제 시작을 하죠. 7시 40분부터 8시까지 돼 있죠. 오늘 좀 늦어서 조금 더 뒤로 하겠지만. 네, 너무 이렇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8시까지라고 하셔서. 아유, 10분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운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온전히 전해주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네, 시간이 아무튼 중요하겠습니다. 시간 변경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네, 계셨으면 조금 더 일찍 좋겠고요. 시작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 1.7%나 올랐고요. 미국 네. 시장 다우는 0.1%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초에는 견조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이제 금요일에 열리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에 끝나고 나서 시장이었습니까? 우리가 시장 끝나고 나서 약 이틀 동안 미국은 어마어마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AI 반도체 섹터가 폭등했습니다. 폭등. AMD가 29일 날 9%, 네. 1일 날 5.2%, 주간으로 14.8% 올랐고요. 네. 엔비디아가 29일 날 1.8%, 1일 날 4%, 주간 4.3% 올라서 822달러가 됐고요. 8주 연속 상승이고 역사적 신고가고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주간으로 테슬라가 5.5% 오른 부분도 있었지만 2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6%, 브로드콤이 7.9%, 델 컴퓨터가 37% 올랐어요. 델? 예. 델이면 옛날 PC. 그 컴퓨터 만들던 네, 델. 예. 거기가 이렇게 설명을 좀 올랐다고요? 드릴게요. 예. 거기는 AI에 이제 여기에 들어간 델도? 겁니다. 예. 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올랐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주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목요일 장 끝나고 네네. 그날 밤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미국 주식은 진짜 할만하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다. 이쪽 섹터는.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S&P 500이 5,131포인트, 5,000을 넘냐마는 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제일 혼자 못 냈었어요. 네. 지난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표지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예요, 저게? 이코노미스트의 모델입니다. 저거 약간 좀 풍선 버블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위에 풍선이고 황소가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예요. 아, 예,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 약간 근데 예. 저거는 이제 풍선,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예. 그런 이제 상징도 있지만 예. 잘 보면 저 소 대가리가 예. 꼬리 쪽보다 더 밑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건 약간 의미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예. 저 꼬리 부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딱 올라간 부분 끝. 예.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이제 우리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출발을 했고 어느 정도 와서 올해 이번 주에 혹시 2,700 돌파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다 미국 확 꺾이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흐름이 그렇다 네. 말씀을 드리는 근데 우리가 그 가끔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불장 하잖아요. 네. 그 불장이 이 황소의 황소의 불이에요? 불입니다. 네. 불 사는 것처럼 막 이래서 불장이 아니고. 네, 황소의 불입니다. 볼스. 그럼 이 떨어질 때는 그러면 베어 곰이고요. 배어장이라고 해요? 배어장이란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베어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불장은 여러분 불난다는 뜻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소불이랍니다. 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시장은 빠졌습니다. 코스피 0.95%, 코스닥 꺾일 게 좀 있었나요? 0.5% 네. 빠졌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했고요. 8천억 정도 지난 한 주 동안 매수했고요. 코스닥도 2천억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국내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팔았습니다. 국내 기관으로서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월 첫날이라서 2월 수급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7조 8천억 정도 8조 가까이 샀어요. 한 달에 산 겁니다. 상당히 많이 산 겁니다.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에 개인들이 8조 원을 팔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아주 강하게 더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국내 기관들이 그렇게 동참하지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6,600억 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코스닥은 기관들이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못 오른 건 아니에요. 코스닥 7.9%나 올랐습니다. 2월 달에. 네, 그렇지만 국내 기관들이 뭐 계속해서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외국인들은 지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벤트 종료 및 기대에 불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또는 신말 매물이 나오면서 주간으로는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금감원장이 이제 퇴출 또는 경영권 또는 세제 등의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여러분 좀 보시면 금감원장이 퇴출됐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심표를 안 적었는데 금감원장이 퇴출과 뭐 경영권, 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왜냐하면 왜 이렇게 써왔냐면 이게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쪽이에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네. 지난주에 좀 그래도 전체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지금 화면에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우리 시장 뭐 맨날 미국 시장만 급등하고 뭐 풍선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네. 화면 보시면 이 기아의 월봉입니다. 기아. 네, 맨날 엔비디아, AMD 이런 거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월봉이요? 월봉. 네, 월봉. 많이 올랐네. 역사적 신고가고요. 월봉. 기아 자동차? 네, 기아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역사적 신고가.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리고 한반도체. 한미반도체 진짜 많이 올랐죠. 예, 진짜 많이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야, 한 달에 예, 한 달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더블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맨날 미국 시장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매크로를 보면은 이제 S&P 500이 10월의 마지막 주 이후에 18주 중에서 약 단 2주 만에 빠지고 계속 올랐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1989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림까지 풍자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수를 바라보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수급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뭐예요? 회사 이름이에요? 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회사 예를 든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걸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왔는데요. 네. 2년간 2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40였는데 지금 $900입니다. 그래서 $900 돼서 시가총액이 올라서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오랜만에 네. 시가총액이 바뀌면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바뀌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막 다시 고꾸라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나타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 조심을 해야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는 또는 지수보다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시장의 전체 흐름에서 뭐가 전체 시장을 끌고 갈 건지 어디서 우리가 원하는 큰 수익이 날 건지에 네. 바라보는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밸류업 정책 세부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번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가 그랬다가 또 주춤하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정책들이 세부적인 게 나오면서 이것들은 계속 끌고 가겠구나 당분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설명을 드렸듯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 자체 개발 추진 속도를 좀 내고 있고 그리고 AI가 뭐 지금 탑재된 스마트폰, 탑재된 PC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국내 반도체 및 후반 기업들의 중기적 수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오랫동안 뭐 똑같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과 AI 키워드의 시장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 직전의 고점이 2,694포인트였습니다. 네네네. 지금으로부터 2% 정도 위에 있는데 이 돌파 시도를 일단은 하지 않을까. 성공 여부는 거의 가서 또 봐야겠지만 일단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오늘부터 전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성장률 목표치 발표하고 경제부양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는가. 요거 우리 시장에 섹터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늦어진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네. 그나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추종하고 있는 것은 섹터별로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별로 좀 관점을 갖고 시황을 보자. 섹터별이라고 해봐야 AI밖에 없잖아요. AI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아. 그 확산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이쪽에는 방향성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자동차 하향, 가전 하향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이번에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워낙에 미국이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사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의 이게 주봉이고요. 직전의 고점이 2,694포인트인가 그렇습니다. 2,700 살짝 아래이고요. 요거를 돌파하면 이제 그 위에가 좀 보이는 상황인데 자, 이게 요번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에서는 좀 돌파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한 번쯤은 위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는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마련되어 있어요. 외국인들 네, 사죠. 네. 중국에서 경기부양 정책 한다고 하죠. 밸류 정책 한다고 하죠. 여러 가지들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미국이 뭐 일본이나 유럽도 그렇지만 그들보다 우리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미국이 워낙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향 조정을 보일 때 조정 하락을 보일 때 우리 시장이 반대로 디커블링 할 수 있을까? 뭐 걔들 조정 보일 때 또 빠지는 게 아니냐? 요 걱정이 좀 시장에 좀 존재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그거 빼놓고 분위기는 좀 조정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 양회 있고요. 그리고 6일 날 연준 베이지북 공개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6일 날 7일 날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요게 아마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월러 연준 부의장이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는 거는 예. 시중에 돈을 줄인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계속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분간 보유 자산을 계속 줄일 수 있다. 국채보다는 주택 저당증권 보유량을 영역으로 줄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QT를 좀 긴축을 좀 줄이지 않겠냐 5월 이후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요. 3월 11일 날 BTFP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BTFP? 예, 이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 3월에 SBB 사태가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은행들의 유동성을 보강해 주려고 네.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요 BTFP입니다. 아, 네네. 요게 끝나요, 요번에. 아, 그래요? 예, 이게 끝납니다. 그럼 좀 은행들은 약간 위험해질 수 은행들은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은행이 효과가 갖고 있는 되죠. 미국 국채나 뭐 이런 거 이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줘서 예. 유동성을 이제 잠깐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끊는다. 예, 요번에 이제 끝나는 요게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은행이 네. 이게 단기 유동성의 상품을 많이 사서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제공이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끝나고 그리고 대체대조표 계속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연준은 어떤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의 여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에서는 유동성 줄어드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발언을 할까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2번에 걸쳐서 의회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에 시장이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뭐 이번에 전년 동기비 4.8% 증가해서 대중국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고 빠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플러스 된 데는 반도체가 제일 높았고 66%, 디스플레이 20%, 컴퓨터 18%, 선박 27%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된 데는 자동차 7.8%, 철강 9.9%, 섬유 11.9%, 2차전지 18.7%예요. 이거 보시면 그 작년 2월 대비 그렇죠.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쪽은 좀 좋아졌고요. 반도체 같은 반도체 거. 디스플레이 네. 컴퓨터 이런 쪽이요. 선박은 뭐 작년 후반기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얘 좋았다라고 한 데는 좀 떨어졌고 네. 대비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 미국의 PC 발표된 거는 예상과 부합됐다. 전년비 2.4%.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여기 잠깐 넣어놨습니다. 원래 그 앞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칸이 없어갖고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3번 노수까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 뭐 PC나 뭐 무슨 뭐 물가지수나 이런 것이 예전에 왜 이렇게 막 0.1, 막 0.2 차이에도 막 엄청 시장이 막 달아오르거나 막 떨어지거나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제가 잘 관심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뉴스에 크게 막 시장이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반영이 되어 이미 있기 반영이 때문에 돼 그렇죠. 있다. 아. 이런 지표들이 반영을 어디서 합니까? 금리와 환율에서 해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에 이걸 보여드리고 있지만 네. 제가 이게 굉장히 변화가 생길 때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은 설명을 안 하잖아요. 달러인데스, 원화, 위안화, 10년 만기 국채, 2년 만기 국채 설명을 안 하잖아요. 네. 얘들이 여기에 그냥 멈춰 있습니다. 반영을 다 하고. 그것들을 반영하고 멈춰져 있으니까 지금 얘가 안 움직이니까 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과 달라서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네. 국채 수익률이 확 변화가 생겨요. 그럼 거기에 따라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공 기자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의 커넥티드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자, 요것도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 1월과 2월에 가격 인하했죠. 네. 이번에는 직접적인 가격 인하가 아니고 최대 약 4,800달러 수준 상당의 인센티브, 제휴보험사의 상품을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건 한 600만 원어치. 예, 금융도 할인해 주고 네. 페인트 교체, 그러니까 차량 교체할 때 선택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요번에 모델 3 세단이나 모델 Y SUV는 다잖아요. 기존의 재고 구입 고객에게 또 한 번의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왜 이러느냐? 네. 이거 BYD 때문에 그래요. BRD가 엄청 치고 올라온 거예요. BYD가 엄청 치고 올라오면서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또 가격을 할인해주는 효과를 누리는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계속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BRD가 진짜 엄청 저 수출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예, 수출도 엄청 많이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 시내버스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얘기 듣고 유심히 해봤거든요. 예. 시내버스 저 전기차는 다 BRD더만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RD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BRD가 지금 뭐랄까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얼마 네. 전부터요. 그래서 해외 수출에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싸게 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 해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지금 미국은 관세를 4배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같이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할인하고 없는 거죠. 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델 컴퓨터 있잖아요. 뭐예요? 이 실적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뭐 빼고 전망에 대해서만 제가 두 줄로 써왔습니다. 하나는 전통 서버 수요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차세대 제품인 H200 등을 탑재한 서버 수요가 굉장히 강세라서 네? 이 서버에 들어가는 델 컴퓨터의 서버가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좀 대리 하고 또 있는 서버 거고. 이것도 좀 많이 하죠. 예, 참. 예. 또 하나는 PC 교체 조리가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왜냐 윈도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가봐야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AI 탑재 PC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이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써 우리 델 컴퓨터의 향후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다. 지금보다 뭐 50% 어떤 거 100% 증가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 AI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AI용 칩을 만드는 하드웨어만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AI가 탑재된 스마트폰, 탑재된 PC 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쟁이 되면서 또는 확산이 되면서 이것 역시도 아직까지는 하드웨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아키텍처나 소프트웨어가 계속 확산되면서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이 흐름이 계속 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여기도 똑같이 작년에 2차 전지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캐즘 이론이나 뭐 S커브 이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춤하는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을 봤을 때 우리 2000년대 초반에 그 인터넷이 태동하면서 산업이 발전했듯이 네. 이거는 향후에 이쪽은 계속해서 그 중간에 어떤 캐즘의 시기가 있을지언정 발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장하고 있는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서 새로운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을 주는 쪽이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예. AI 바람이 꺼지질 않네요. 네. 뭐 짧게 7, 8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밴드를 상향하는 발표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네. 국내 지수 박스권 밴드 상단을 2650에서 2870포인트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연초에 이제 이런 거 발표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2650을 상단으로 뒀는데 예. 28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 바꾼 거군요. 바꿨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네. 2개월 만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내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레벨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이제 거래소가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가칭하는 요 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요걸 위탁 운영의 BM으로 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위탁 운영의 BM이 약 80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부가 이걸 이제 추종하는 게 되면은 아마 국민연금의 일부 자금이 증시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 거고. 국민연금이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작년에 봤던 관점보다는 좀 레벨업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증권사들의 지금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만약에 한 요 정도 10조 11조 정도를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요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빠졌다가도 올라가고 잘 안 빠지죠. 그냥 어정쩡히 같이 올랐던 종목들은 다 내려와 있는데 네. 잘 안 빠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네. 이 애들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우리 증시만 따지고 보면 예. 한쪽 방향이 밸류업이고 한쪽이 AI고 예. 요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가 예, 제일 예. 테마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전체 거죠. 시장을 리드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제가 키워드가 표현을 드리는 밸류업과 예. AI. 네. AI는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공부하는 게 좀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공부 좀 해야죠, 그죠? 네.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공부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네네. 내일 아침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예. 오늘 정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